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열 시간입니다. 오늘은 박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. 최근 특별한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. 얼마 전에 기후위성 발사와 관련한 행사에 다녀오셨다고요? 네, 국내 첫 달 탐사선이죠. 이 다누리와 통신은 물론 관제까지 담당하고 있는 여주 위성센터에 직접 다녀왔는데요. 예. 이런 의미 있는 공간에서 이 기후위성 개발의 포문이 열렸습니다. 경기도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성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한 건데요. 이 기후위성이란 이름처럼 정밀한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공위성이란 뜻으로 경기도청은 이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국내 최초로 초소형 기후위성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. 기후 데이터를 모으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니까 그 재난 대응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우선 기후 재난 대응에서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예를 들어 홍수나 가뭄,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후 위성을 이용해서 피해 상황과 규모를 보다 더 빠르고 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을 고르는 데도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투자라든지 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 예. 이처럼 경기도청은 이 기후위성이 불러올 파급 효과가 사회, 경제 등 다방면으로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네. 보통 위성 개발이나 이런 측면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도 사례처럼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우주 개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네요. 네, 먼저 진주시의 경우는요. 진주시는 일찍이 위성특구로 지정됐을 만큼 국내 지자체 중 가장 처음으로 위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. 네, 진주시가 개발한 초소형 위성 진주셋1을 한번 살펴보면요. 예. 네,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 10cm, 높이는 20cm로 지구의 사진 촬영 임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. 개발에만 약 15억 정도가 투입됐는데요. 진주시는 진주셋2도 잇따라 개발하고 오는 2027년에는 발사를 할 것이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예. 우주환경시험시설도 확장 이전한다는 계획인데 아무래도 위성특구로의 역할을 다지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또 다음에는 부산의 경우에는요. 무려 79km에 이르는 해상을 관측할 수 있는 위성 부산셋 발사를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. 이 초소형 평광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서 해상 미세먼지와 해상 쓰레기를 관측하고 또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네.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, 또 진주시, 부산시 다양한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과학도시 대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대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름처럼 대전 역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. 대전시는 작년부터 지역 내 5개 우주기업과 함께 위성 개발에 한창입니다. 가로와 세로 22cm, 또 높이 45cm에 무게는 32km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위성으로 전자광학 카메라, 위성체 촬영 카메라, 또 태양 전지판 모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. 대전 위성이라는 의미를 담은 대전셋은 대전의 지표면을 촬영하고 또 도시 공간 변화를 추적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됩니다. 예. 내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전셋은 이 최근 있었던 우주청 공모에서 누리호 5차 발사체 탑재 위성 6기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. 네. 이 같은 지자체들의 그 위성 개발 열풍을 두고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할 것 같은데요. 끝으로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. 네, 먼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. 아무래도 아직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외 발사체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이 상황에 중앙정부보다 비교적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이 위성 개발을 두고 지나치게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소모적인 경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. 예. 그런가 하면 위성 발상의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개발 과정에서의 경험과 또 기회 제공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.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연구자들이 일을 할 때에 그 실패도 나사는 용인하더라. 근데 우리나라는 용인하지 않더라. 이런 얘기들을 좀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지자체에서 다양한 미션들을 하지는 않지만 대규모 미션은 아니지만 그런 미션들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
네, 이런 지자체들의 움직임들이 하나씩 쌓여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